기원전 278년 5월 단오날 중국 호남성 명나강 한 노인이 강가에 서 있었어요. 흰 수염, 긴 머리, 옷이 남루했어요. 한때는 초나라의 대신이었던 사람. 이름은 구런. 그가 강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돌을 자기 오단에 넣기 시작했어요. 무거워지도록 강에 몸을 던졌어요. 물소리, 흰 거품. 그러고는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강가로 달려왔어요. 배를 타고 시신을 찾으려 했어요. 못 찾았어요.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먹지 못하게 사람들이 떡을 강에 던졌어요. 이게 한국에선 단오, 중국에선 단오절, 일본에선 단고노세쿠, 그리고 우리가 단오에 먹는 떡, 종자, 한국식으로는 송편 같은 것. 이게 다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 구런의 이야기예요. 기원전 340년쯤 초나라 단양, 지금의 중국 호북성. 구런은 초나라 왕족 출신이에요. 본성이 구린데 이게 초나라 왕성리에서 갈라진 가지예요. 본명은 굴평, 자는 영균, 호가 구런. 어릴 때부터 영특했어요. 글을 잘 쓰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20살 무렵부터 초나라 왕실에 들어가 일했어요. 회왕 때 좌도라는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측근 자문관, 특히 외교에 능했어요. 당시 전국시대, 7나라가 서로 다투던 시절,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진나라와 초나라. 구런이 외교 정책을 짰어요. 다른 나라와 합종하여 진을 막자. 전국시대 외교에 두 가지 노선이 있었어요. 합종, 약한 6나라가 동맹을 맺어 강한 진나라를 막자. 연횡, 진나라와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자. 이 두 노선이 끊임없이 다퉈서요. 구런은 합종론자. 근데 진나라에서 장이라는 외교 천재가 와서 회왕을 설득했어요. 진과 동맹을 맺으시오. 진이초에 땅을 100리 주리다. 회왕이 솔깃했어요. 구런이 반대했어요. 진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회왕이 구런의 말을 안 들었어요. 장이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어요. 진과 동맹을 맺자마자 진이 약속한 땅을 안 줬어요. 회왕이 당황했어요. 결국 합종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나빠진 뒤. 이 과정에서 구런이 비방을 받았어요. 자란 같은 초나라 권신들이 구런이 왕을 속이려 한다고 모함했어요. 회왕이 구런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구런이 좌천됐어요. 한북 지역으로 보내졌어요. 이때부터 구런의 슬픈 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299년 진나라 소왕이 회왕을 회담에 초대했어요. 우리 화친합시다. 구런이 한독에서 소식을 듣고 절규했어요. 가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근데 회왕이 갔어요. 자랑 같은 권신들이 권유했어요. 진나라가 회왕을 잡아 가뒀어요. 인질로. 회왕이 3년 뒤 진나라에서 죽었어요. 끝까지 풀려나지 못한 채. 초나라가 충격에 빠졌어요. 회왕의 아들 양왕이 즉위했어요. 근데 양왕이 더 안 좋았어요. 자란 같은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었거든요. 구런이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멀리 추방됐어요. 구런이 강남,
지금의 호남성 일대로 추방됐어요. 거기서 떠돌았어요. 옷이 남루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이 야위어졌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시를 썼어요. 시가 점점 깊어졌어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소, 근심을 만나다 라는 뜻, 또 천문, 하늘에 대한 질문 천여 가지, 또 국악, 초나라 신들에 대한 노래. 이 시들이 후대의 초사라는 제목으로 묶여 전해졌어요. 중국 시문학의 양대 산맥 중 하나. 다른 하나는 시경, 다는 소가로. 불원이 추방 중에 강가를 거닐었어요. 명나강 근처. 수염이 길고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헬쑥했어요. 한 어부가 다가왔어요. 당신은 불원 대부 아니십니까? 어찌 이런 모습으로 여기 계십니까? 불원이 슬프게 말했어요. 세상이 다 흐린데 나만 맑고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나만 깨어있어. 그래서 추방되었어. 어부가 웃었어요. 성인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흐리면 그 흐름을 휘저 같이 흐리게 하지. 왜 깊이 생각하고 높이 행동해 자기 추방을 자초합니까? 구런이 대답했어요.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갓을 털어쓰고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옷을 털어 입는다고 합니다. 어찌 깨끗한 몸으로 세속의 더러움을 받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강에 몸을 던져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어찌 세속의 진흙에 자신을 더럽히겠습니까? 어부가 빙긋 웃었어요. 노를 저으며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노래 한 곡을 불렀어요.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 흐른 강물이든 맑은 강물이든 다 쓸모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구런은 어부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어요. 기원전 278년 진나라 백기장군이 초나라 수도 영을 함락시켰어요. 초나라가 사실상 멸망의 위기. 구런이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어요. 자기가 평생 사랑한 초나라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못 막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5월 단오날 구런이 명나강가로 갔어요. 강가에서 구런이 마지막 시 한 편을 썼다고 전해져요. 회사부, 모래를 안고 강에 들어가는 노래. 시를 다 쓴 뒤 구런이 오단에 무거운 돌을 넣었어요. 강바닥으로 가라앉도록 천천히 강에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마지막 한 걸음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기원전 278년 음력 5월 5일.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구런 대부가 강에 몸을 던졌다.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왔어요. 배를 끌고 강을 뒤졌어요.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심한 사람이 외쳤어요. 강 속의 물고기들이 구런의 몸을 먹지 않게 하자. 사람들이 떡을 만들어 강에 던졌어요. 대나무 잎으로 싼 떡. 물고기들이 떡을 먹고 구런의 시신을 건드리지 않게. 이 떡이 종자. 우리말로 종려잎쌈떡. 한국에선 단호떡 같은 거예요. 그날부터 매년 음력 5월 5일에 중국 사람들이 강에 종자를 던졌어요. 구런을 기리며. 이 풍습이 단오절이 됐어요. 지금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단오를 기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요. 용주 경주. 용 모양 배를 타고 빠르게 노를 젓는 경기. 이건 구런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빨리 가야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듯이.
종자, 대나무 잎이나 갈대잎으로 싼 떡. 안에 찹쌀이 들어있어요. 단 종류엔 팥, 짠 종류엔 돼지고기나 계란 노른자. 지역마다 만드는 법이 달라요. 중국 북부, 남부, 대만, 홍콩. 근데 이 떡의 모양이 다 비슷해요. 삼각뿔 모양. 이게 구런을 위해 강에 던진 떡의 후예. 지금도 단오절에 중국 사람들이 종자를 만들어 먹어요. 구런이 남긴 시들이 초사로 묶여 전해져요. 대표작 이소 373회, 약 2500자. 근심에 빠진 충신의 노래, 길이 멀고 험하구나. 나는 위로 아래로 찾아가리. 이 한 구절이 유명해요. 좋은 길을 찾기 위해 위아래로 헤매는 영혼의 모습. 구런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이 시에 다 담겨 있어요. 사마천이 사기의 구런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구런이 흐린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다. 다 더러워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만 깨끗했다. 그래서 추방됐고 결국 강에 몸을 던졌다. 사마천이 구런에게 깊이 공감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EP42 사마천 참조. 사마천이 명나강을 지나가며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했어요. 구런의 시를 읽으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구런이 후대 중국 문학에 거대한 영향을 줬어요. 당나라 이백, 두보, 백거이, 송나라 소식, 유규, 명나라, 청나라의 시인들. 이들이 다 구런을 존경했어요. 구런처럼 진실한 시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특히 구런이 정치 비판을 시로 표현한 게 큰 영향이었어요. 직접 비판할 수 없을 때 시로 우회해서 표현하는 방법. 이게 중국 시문학의 한 전통이 됐어요. 단오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에요. 한 충신을 기리는 날. 구런이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죽음을 택했다는 것.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를 외면해도 그가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켰다는 것. 이런 의미가 단오에 담겨 있어요. 종자를 먹을 때, 용주를 볼 때, 1500년 전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국 단오는 중국 단오와 약간 달라요. 한국 단오는 구런과의 직접적 연관이 더 흐려져 있어요. 농경의 풍요를 빌고 애군을 막는 의미가 강해요. 수리떡, 그네 뛰기, 씨름,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근데 음력 5월 5일이라는 날짜는 똑같아요. 이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변형된 거예요. 원형은 구런이지만 한국에선 다른 풍습들이 더해진 거죠. 지금 중국 호남성 명나시에 구런사당이 있어요. 매년 단오에 큰 행사가 열려요. 용주, 경주, 종자 시식, 구런 추모식, 수십만 명이 모여요. 명나강에 구런의 시신이 묻혔다는 의관총도 있어요. 진짜 시신은 못 찾았으니까 그가 입던 옷만 묻은 무덤이라 해요. 구런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묻는 게 있어요. 세상이 다 잘못 가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흘러갈 것인가? 혼자 깨어있을 것인가? 깨어있으면 외로워요. 미움받아요. 추방돼요. 같이 흘러가면 편해요. 인정받아요. 자리 보존돼요. 구런은 깨어있는 길을 택했어요. 대가는 컸어요. 자기 목숨까지 줘야 했어요. 근데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차라리 강에 몸을 던져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어찌 새 속에 진흙에 자신을 더럽히겠습니까? 이 자세가 2300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불언과 어부의 대화가 의미가 깊어요. 어부의 말도 일리 있어요. 세상이 흐리면 같이 흐려져라. 깨어있어 봤자 너만 손해다. 이게 처세술. 현실적인 길. 불언의 길은 이상주의. 비현실적이지만 깨끗한 길. 어떤 게 옳을까요?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둘 다 있어요. 현실에 적응하고 싶은 마음.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우리의 평생 과제예요. 굴언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라.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자기 마음을 거짓말로 만들지 말라. 이게 정치, 직장, 인간관계에 다 적용돼요. 상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동료가 부정을 저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적응하고 흘러가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근데 가끔은 굴언처럼 일어서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단오에 동자를 먹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 떡 안에 1500년 전 한 사람의 슬픔이 들어있어요. 굴언이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강에 몸을 던졌고 백성들이 그를 살리려 떡을 만들었어요. 그 떡이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먹는 떡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명나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호남성 명나시. 강이 천천히 동쪽으로 흘러요. 봄에는 안개가 끼고,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비치고, 겨울에는 차가워요. 이 강에 굴언이 몸을 던졌어요. 그의 영혼이 강물에 녹아있는지도 몰라요. 매년 단오에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그를 기억해요. 1500년 동안 매년. 이게 한 사람의 죽음이 가진 힘이에요. 굴언의 충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 자기 신념에 대한 충성? 다일까요? 근데 가장 깊은 건 마지막, 자기 신념에 대한 충성. 왕이 자기를 외면해도, 나라가 흔들려도 굴언은 자기 안에 진실을 지켰어요. 현대에 우리한테 충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이라면 지금도 의미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한 충신의 슬픈 죽음에서 시작된 명절 이야기였어요. 굴언. 2300년 전 한 사람의 자기 신념과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 그 죽음이 명절이 됐고 떡이 됐고 시가 됐어요. 다음 단오에 종자를 먹을 때 한번 굴언을 생각해보세요. 굴언이 우리한테 남긴 한마디. 내가 차라리 강에 몸을 던질지언정 새 속의 진흙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정신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자기 안의 진실 하나는 지키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